어떤 여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운명의 상대를 찾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여성들은 아예 찾지도 않는데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이 차이는 우연이나 타이밍, 운명이 아닙니다. 바로 무의식 속에 담긴 인식 패턴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나는 왜 항상 같은 패턴에 갇혀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문제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은 여기서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밝힙니다. 우리는 관계를 이성이 아닌 무의식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지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결정은 이미 어린 시절, 초기 애착 경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들, 억눌린 감정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논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왜 또 저런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라는 질문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무의식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평화보다 익숙한 고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메커니즘이 인지되지 않는 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며 단지 다른 얼굴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반복은 때로는 운명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혹한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운명도 아니고 개인의 결함도 아닙니다. 단지 드러나고 싶어하는 심리적 패턴이 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기 위해 했던 행동을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침묵했다면 침묵하고 너무 많이 주었다면 또다시 너무 많이 주며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선택 메커니즘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체계를 내가 아는 세상이라고 부르며 받아들입니다. 진짜 위험은 이 악순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같은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융의 말처럼 무의식은 의식으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 생깁니다. 어느 날 사람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나를 이런 사람들로 이끌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관심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비난은 없고 오직 자각만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자각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악순환을 인지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악순환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인 선택 메커니즘을 해독하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이 끌리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이 느끼는 강렬함이 사랑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별은 처음에는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예전의 끌림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외로움은 상실이 아니라 전환의 과정입니다. 옛 자아의 해체는 새로운 심리 질서의 탄생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는다는 것을, 무의식이 더 이상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변화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변혁의 시작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식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반복되는 모든 관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적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감이 깊어지고 충족되면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곧 같은 공허함이 되돌아옵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적 긴장의 재생산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고통조차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무의식이 적어도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래된 내면 질서의 자동적인 반응에 따라 행동합니다. 무의식적 선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뿐 아니라 자아 인식까지 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 선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작위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력하지도 않구나. 이러한 깨달음은 죄책감이 아닌 의식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쳐줍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은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을까라는 더 조용하지만 강력한 질문으로 대체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관계에서의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변화합니다. 무의식이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해진 자아를 위해 봉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점차 변하게 됩니다. 내면의 질서가 변하지 않고서는 외면의 질서도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왜 누군가에게 그토록 강하게 끌리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는 통하지 않고 정당화할 방법도 없지만 그 감정은 강렬합니다. 칼 융은 여기서 다소 당혹스러운 개념인 그림자를 제시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고 억누르고 거부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모든 자아의 측면을 총칭합니다. 분노, 질투, 권력욕, 중독, 취약성, 통제 욕구, 사회, 가족 또는 자신의 도덕적 이미지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림자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에서 물러나 무의식 속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불가사의하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부정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을 지니고 있거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끌림은 낭만적으로 보이거나 운명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심리적인 자기력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타인에게서 동경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은 지나치게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기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배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끌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림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관계는 통합이 아닌 의존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와의 무의식적 관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사람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경험하는 강렬함, 열정, 그리고 드라마는 종종 깊이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렬함은 두 무의식의 충돌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압된 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은 가혹합니다. 이상화된 것이 파괴될 때 실제로 파괴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림자 위에 세워진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림자를 우리 자신 밖에서 찾으려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감정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주함 없이는 건강한 끌림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자가 의식화되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강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끌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오래된 상처의 재점화일까? 이 질문이 관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무의식적인 그림자 관계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의식적인 그림자 작업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면 타인의 어둠에 매달리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끌림의 본질이 바뀝니다. 극적이고 파괴적이며 불안정한 관계는 매력을 잃고 더 차분하지만 진실한 유대감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처음에는 흥미진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림자가 아닌 의식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림자를 부정하면 끌림은 덫이 되지만 그림자를 인식하면 끌림은 길잡이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온전함에 따라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조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그림자가 단순히 부정적인 특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억압된 재능, 표현되지 않은 감정, 사용되지 않은 힘 또한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융이 특히 강조하는 이 측면은 종종 간과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보는 용기, 자신감 또는 자유로움에 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탄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은 잠재력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감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질투, 무가치함 또는 통제욕으로 변질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없다면 관계는 공유의 공간이 아니라 비교의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용한 내면의 갈등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사람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대방을 나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곁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끌림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건강한 끌림이란 불완전한 두 존재가 서로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두 존재가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면 관계에서 극적인 강렬함을 추구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감정적 에너지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균형이 확립되면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덜 피곤하고 덜 복잡하지만 훨씬 더 진실된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림자가 더 이상 숨겨진 중심이 아니라 의식적인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지각력을 가진 여성들의 삶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사회성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은 이를 질병이나 나약함이 아니라 의식 수준의 불일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남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이 보고 느끼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간의 의미, 말하지 않은 것, 숨겨진 긴장과 감정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예민한 지각력은 대부분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흐르는 반면 더 깊은 곳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군중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과장하는 거야, 모든 걸 그렇게 분석하지 마, 와 같은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장이 아니라 지각의 리듬이 다를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의 자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침묵을 더욱 깊게 하며 그럴수록 더욱 외로워집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결국 하나의 정체성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나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해 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방어는 무의식적으로 벽을 쌓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여성들은 관계를 일찍부터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모순, 숨겨진 의도, 감정적 공허함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관은 반복되는 실망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희망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깊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여기서 중요한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통찰력이 의식과 통합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깊고, 너무 복잡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함이 아니라 부적합성입니다. 예리한 통찰력은 적절한 맥락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관계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거나 상대방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쌓이고 말하면 이해받지 못한다는 딜레마 때문에 침묵의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 고독은 끝이 아니라 과도기적 공간입니다. 높은 수준의 인식은 일시적으로 개인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킵니다. 기존의 관계가 끊어지는 동안 새로운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잘못된 곳에서 자아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은 점차 변화하여 나의 인식 수준에 맞는 관계는 무엇일까? 라는 더욱 성숙한 자각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외로움의 의미는 바뀝니다.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정화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이 시기는 중요한 문턱입니다. 자신의 인식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균형 상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여성은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변합니다. 수는 적지만 더 깊고 조용하지만 더 안정적인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친밀감은 모든 사람과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한 의식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여성의 외로움은 결점이 아니라 정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관계가 사라진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찰력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직관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변 환경에서 받는 피드백 때문에 자신의 통찰력을 의심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와 같은 말들이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되어간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권위와의 연결고리마저 잃게 된다. 직관은 존재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은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고 결정을 미루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높은 직관은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제대로 활용하면 직관 자체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러한 신뢰가 회복되면 여성은 더 이상 직관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 직관을 과장하지 않고 조용히 길잡이 삼아 활용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새로운 인식의 영역을 열어주었다면 이제 그 인식이 어떻게 행동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통찰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증가하더라도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더욱 복잡한 방어 기제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중요한 문턱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칼 융은 이 문턱을 개성화 과정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정의합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전략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부드러워지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잃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 이 모든 것은 인식에서 비롯되지만 행동에 의해 강화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을 잘못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도 잘못된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는 처음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용납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확성이 확보되면 행동은 단순해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순응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물러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좀 더 불편한 부분인데 바로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억압된 모든 특성은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질투가 억압되면 수동적 공격성으로, 분노가 억압되면 침묵으로, 욕구가 억압되면 기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융에 따르면 건강한 행동은 나는 이렇게 느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면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혼란을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반복되는 극적인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 더 이상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멈춰서 느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멈춤은 무의식의 자동적인 반응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즉 안정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강렬함이 항상 연결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관계에서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불확실성, 감정의 기복,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은 신체에 강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응을 흔히 끌림이나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관계는 차분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합니다. 무의식은 혼돈을 좋아하고 의식은 균형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만을 선택한다면 실제로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관계를 인식하려면 인식을 재훈련해야 합니다. 평화는 지루함이 아니고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며 일관성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핵심이 함께 작용할 때 인식은 행동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만 의존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사람은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이고 느리고 자립적인 선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덜 보내고 더 명확하게 말하고 특정한 관계를 강요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식은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라 안내자가 됩니다. 행동은 이러한 안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관계의 반복적인 순환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습관이 때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침묵하거나 너무 빨리 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행동을 자동적인 것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전환하게 합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지만 의식적인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납니다. 처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갖춰지면 관계는 묘하게 단순화됩니다. 삶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붙잡으려는 욕망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외부에서 보면 거리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 균형이 확립되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균형은 개성화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외로움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과 행동이 일치할 때 관계의 공간은 자연스러운 필터 역할을 합니다. 서로에게 맞는 것은 남고 맞지 않는 것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로소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인식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면 마지막 네 가지 핵심 요소는 이러한 일치가 지속적인 변화로 발전하도록 보장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의 길에서 진정한 시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 요소들은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자아 인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핵심 요소는 고독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결점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융은 고독을 무의식이 재구성되는 과도기적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오래된 관계는 해체되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들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함은 변화를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고독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적 리듬을 듣게 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과 단순히 공허함을 채우려는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없이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삶을 지배하는 욕구, 즉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랑에 대한 욕구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랑은 상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절당할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관계의 묘한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이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남는 사람들은 진정 진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핵심은 감정의 리듬과 관련된 속도 늦추기입니다. 무의식은 빠릅니다. 연결하고 이상화하고 강렬하게 만듭니다. 반면 의식은 느립니다. 관찰하고 숙고하고 기다립니다. 융에 따르면 감정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환상도 커집니다. 사람이 빠르게 연결될 때 상대방이 아닌 자신의 기대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 낭만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속도를 늦추고 질문을 던지며 침묵을 견디고 빈틈없이 말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차분함에 익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분함이야말로 견고한 유대감의 토대입니다. 변화의 핵심인 7번째이자 마지막 열쇠는 바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다. 융에 따르면 관계는 두 자아의 융합이 아니라 두 자아의 공존입니다. 관계를 위해 자신의 삶,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을 희생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원망을 쌓아갑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은 사람은 관계에서 극적인 기복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적지만 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열정은 줄어들지만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큰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4가지 열쇠가 모두 갖춰진다고 해서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존의 관계 시나리오는 매력을 잃고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삶에 스며듭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부터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당신이 지닌 의식 수준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변화가 외부 세계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조용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강한 매력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은 이제 중립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흥미진진했던 메시지, 불확실성, 기복은 더 이상 내면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감정의 무뎌짐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렬함을 추구하지 않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나고 어떤 관계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의식 속에 기존 시나리오들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구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관계의 새로운 무게중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강렬함보다 일관성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선호는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면의 성향이 됩니다. 융이 지적했듯이 개성화가 완료되면 외부 세계는 그에 맞춰 변화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당신과 연결되려 합니다. 이 연결은 고요하고 깊으며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4가지 핵심 요소의 진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내면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관계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됩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찾는 행위는 너무나 지치는 일이라는 것을. 찾는 행위는 결핍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뒤에 남겨둡니다. 칼 융은 이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최종 목적지는 찾는 것이 아니라 찾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찾는 것을 멈추면 관계 속에 숨겨진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메시지, 눈빛, 침묵은 더 이상 의미를 시험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자아는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사라지면 끌어당김의 법칙 또한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쫓지 않아도 당신과 잘 맞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봅니다.
이러한 자각은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거창한 로맨틱한 장면이나 극적인 시작, 강렬한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진행됩니다. 의식적인 자아는 복잡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색을 멈추면 이전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방어 기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끊임없이 확신하려 드는 것. 이 모든 것은 불안정한 내면 상태의 신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이러한 신호들은 점차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감정적 공허함을 관계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의 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관계는 더 이상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선택할까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각에서 비롯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각은 관계의 운명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래된 유대는 풀리고 옛 끌림은 사라지고 오래된 질문들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이 질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을 오해합니다. 지루함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융에게 있어 고요함은 의식적으로 확립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탐색을 멈출 때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추구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들 의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유 속에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소통하고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며 당신의 침묵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일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글들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멈춰서서 처음으로 그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러한 자각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큰 방향 전환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탐색을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탐색은 종종 불완전한 자아라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더 이상 구원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습니다. 융이 지적했듯이 사람이 내면의 질서를 확립하면 사랑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눔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버팀목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설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서두름도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속도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분명한 변화의 징표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내면의 불완전함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람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존해 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공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진실하고 평온하며 영원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삶은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